자, 실전 사주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이할 사주는 올해 26세 된 여명의 사주인데요. 사주 명식을 보면 무인년 정사월 정묘일 을사시에 정화일간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주는 목화, 그러니까 이 목화로 태왕한 사주가 됐는데 인성과 비겁으로 태왕한 사주가 됐죠. 이렇게 태왕한 사주는 수관성으로 극하는 것보다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서 식신상관으로 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주인데 이 사주는 생화유통이 돼서 좋은 사주가 됐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양해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운도 역시 역행을 해서 병진, 을묘, 갑인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강한데 이렇게 이제 목화로 신강한데 어설프게 뭐 수라든가 금 뭐 이런 것이 금수가 어설프게 오면 이 사주에서는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흉화가 따르게 되는데 다행히 이 사주도 강하지만 운도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지지로 통근을 해가지고 강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운의 흐름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목화 통명의 사주는, 그러니까 목과 화가 서로 어우러져서 잘 발달한 사주가 되는데, 이런 목화 통명은 이제 신약하면은 안 되고요. 신강한 경우에만 이제 목화 통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목화 통명은 이제 그 좋은 운이 오게 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서 또 지위와 명예가 높아져서 존경과 사랑을, 그러니까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통명의 사주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가 서로 잘 어우러져서 생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정화는 또 온 세상을 두루 환하고 밝고 환하게 비춰주면서 또 아주 포근하고 은은하게 따뜻하고 포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예의가 아주 바르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넘치면서 인정도 많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또 이제 사교성도 뛰어나고 또 이 정화니까 말도 아주 상냥하고 이쁘게 아주 잘하겠죠. 그래서 화술도 뛰어나요. 비록 이제 여자로 태어났지만 아주 강건한, 그러니까 태왕하기 때문에 아주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실제로도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재능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이 언변, 그러니까 화술, 문장력도 뛰어나고 화술도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방송에서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신강하니까 이 활동적이고 이렇게 동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이렇게 정적이고 움직임이 별로 없고 크게 활동량이 많지 않은 그런 일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적이고 활동적인 일이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아니면 이제 자신의 전문적인 어떤 분야를 펼치는, 그러니까 기술을 펼치는 그런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아나운서라든가 그다음에 기자 아니면 방송, 연예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이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정화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밝고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쇼 호스트 같은 거 이렇게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한다면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직업을 보면 이제 관광 가이드 같은 것도 아주 잘 맞아요. 관광 가이드 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말도 잘하고 또 친절하고 포용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 가이드 같은 걸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이고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중지향적인 그런 업무가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 문장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글을 써도 아주,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 기자 같은 걸 해도 이 아주 문장력이 뛰어나겠죠. 글을 잘 쓰겠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목화가 많기 때문에 인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잘 맞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주는 사주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26세 젊은 아가씨이다 보니까 이제 또 결혼 같은 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사주 원국 자체, 그러니까 원판에는 이 관성이 없어요. 무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통제와 간섭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신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그런 직업 같은 것도 잘 맞고 통제 간섭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에는 관성이 없어요. 무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남편의 구속과 통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혼을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식신상관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에서도 결혼의 운이 오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이런 사주, 이렇게 태왕한 사주, 왜 이렇게 무관성인 사주는 언제 결혼하는 것이 좋냐 하면은 이제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올해 이제 갑진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화가 이제 태왕한 사주는 이렇게 진토처럼 이 습기를 머금은 습토가 와주는 것이 좋은데, 올해 진토가 와서 이 식신상관이 통군을 해서 좋은 해가 됐어요. 아주 좋은 해가 됐어. 그래서 이제 운이 지금 현재 을묘대운에서 갑인대운으로 바뀌는 시점인데, 지금 올해 26세 이 갑진년에 이제 운이 바뀌는 거예요. 갑인대운으로 이 25세. 그래서 내년이 을사년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업무적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역마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출장이 잦다거나 이제 해외로 나갈 일이 좀 종종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업무적인 걸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해외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마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을사, 병호, 이렇게 이제 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또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이렇게 인성과 이제 식신상관의 운이 들어오고 하니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얌전히 있었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이 갑인대운은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이 운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과 역량을 갈고 닦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이제 이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그런 전문 기술적인 분야는 어떤 갈고 닦는, 그러니까 연마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시기를 갑인대운에 자신이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때는 좀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금수의 운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5, 6년간은 금수의 운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져 가지고 크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수가 이 사주에는 나쁘지 않은데, 왕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왕하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약하게 오면은 오히려 안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 작년, 이민, 계묘 이렇게 보면은 수가 약하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해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5, 6년 동안은 조금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을묘 대운이 그렇게 나쁜 대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주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살 전후로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이 진토 대운의 시기에 들어간 때가 가장 안 좋았었는데, 원래 여기에 이제 수가 오면은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 진중에는 이제 개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천간에도, 이 대운에서도 화가 이렇게 왕한데 약한 개수가 왔기 때문에 요때 이 사주가 요 시기에는 잠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워낙 자기가 잘 헤쳐나가는 그런 강한 정신력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때 잠깐은 굉장히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10살을 전후해서 불우했던 환경이 조금
불우한 시절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공부하는데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견디지 못할 일은 없었고 다 그래도 술술 잘 풀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뭔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못했던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흘러갔던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게 다 흘러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5, 6년도 약간은 그런 장애가 따랐지만 그래도 이제 무난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기가 지나고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고 만약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배우자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국에는 배우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운에서 올 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민영 같은 경우는 이 일지하고 이 묘목하고 미토가 합을 해서 결혼을 할 운이 되는데 정미무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요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26, 7, 8, 9, 10 그러니까 요 정민년부터 계속 이제 결혼의 운이 들어오기는 해요. 합이 되니까. 그런데 아직은 갑인대운이 되고요. 이 운의 관운이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를 잘 넘기고 35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요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요때 결혼을 해야 35세 이후에 결혼을 해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도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식신상관이 있으니까 뭐 자녀도 낳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식신상관이 있으니까 원국에 뭐 관성이 없다고 해도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녀도 낳게 되고 이렇게 운에서도 관운이 오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 운에는 결혼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정미, 무신, 기유 요렇게 이제 일주와 충과 합이 되는 요 시기에는 결혼을 가급적이면은 이제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고요. 이 사주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라든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여자는 다소곳하고 조신하고 그냥 남편의 내조를 잘하면 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았다면 지금은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본인이 상당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도 이렇게 그러니까 치마만 둘렀지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헤쳐나가서 사회에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 사주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건 하여튼 요즘 시대적인 현대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주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주여서 부와 그러니까 잘 사는 부귀와 명예가 따라서 잘 사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있고 크게 뭐 자신이 이렇게 운도 이렇게 잘 따라주고 하니까 뭐라고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잘 살잖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원국에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원국 자체에는 근데 운에서 배우자가 오니까 미리 결혼을 일찍 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운에서 왔을 때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제가 굳이 찝어주고 싶으면 이제 그걸 찝어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자체가 또 자기가 본인이 워낙 이렇게 능력이 있다 보니까 크게 또 남자한테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구애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연연해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운에서 30대 중후반에 운에서 이렇게 관운이 오게 되면 이때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자신의 그 재능, 그러니까 능력을 이렇게 연마하는 시기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